안녕하세요.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인 협회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 어떤 고분자 재료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1교시에서는 고분자가 이제 어떤 재료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서론과 2교시에서는 우리 의식주 생활 속에 어떤 고분자 재료가 쓰이는지, 또 3교시에서는 산업용이나 기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고분자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분자란 어떤 것인가, 고분자 재료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재료가 무기 재료, 금속 재료, 고분자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와 이 재료가 발전한 추이를 보면은 약 340만 년 전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석기 시대인데요. 이제 돌칼이라든지 돌도끼라든지 돌로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발전해서 도자기, 세라믹 이런 재료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총칭해서 무기 재료라고 부릅니다. 또 기원전 3300년 경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 쇠로 된 청동으로 된 도구를 썼습니다. 이게 청동기 시대고, 또 기원전 1200년 경부터 기원전 550년까지는 이제 쇠로 된 철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오늘날 금속 재료로 발전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베이클라이트라든지 나일론 같은 것들이 발명되면서 이제 바야흐로 플라스틱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 플라스틱이 바로 고분자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고분자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고분자란 분자량이 적어도 1만 이상이고, 작은 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서로 화학 결합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실같이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분자량이 큰 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은 것 같이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는 CH2CH2라고 하고, 가운데 이제 이중 결합이 있는데, 이 이중 결합이 반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량이 지금 28인데 이 에틸렌 분자 하나가 옆에 있는 에틸렌하고 반응을 해서 한 400개 정도가 반응을 해서 실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이제 분자량이 한 10만 되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고분자 재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로 쓰고 있는 이제 에틸렌 봉투가 되겠습니다. 고분자는 자연적으로도 있습니다. 천연 고분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식물의 근간이 이제 셀룰로즈로 되어 있는데, 셀룰로즈가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면화라든지 또는 마 같은 이런 식물에서 채취되는 식물성 섬유, 천연 섬유는 다 고분자 재료이고요. 셀룰로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단백질도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는 양모라든지 또는 누에 고추에서 나오는 그 실크 같은 것들도 이제 단백질 섬유인데, 이것도 이제 동물성 고분자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무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우리가 얻는 천연 고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룰로즈 자체를, 목재를 이제 나무를 잘라서 목재 성형 재료로 쓰이고 있는 목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로 천연물로서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는 재료가 되겠고요.
우리 몸에도 이제 DNA, 우리 몸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RNA, 단백질, 뭐 우리 피부, 머리카락, 이게 다 고분자입니다. 특히 이 DNA는 여기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제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안에 네 가지의 염기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가지 염기쌍으로 그 순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아데닌 다음에 사이토신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민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아닌이 오는데, 이게 어떤 순서로 이 DNA 분자에 배열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몸의 유전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DNA가 이제 보통 이 염기쌍이 수억 개 정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 몸의 유전 정보 또는 유전적으로 어떤 질환을 가질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아주 미세한 그런 분자 기억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천연적으로 나오는 천연섬유나 천연고무나 목재는 그 재배 면적도 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섬유나 천연고무나 목재의 구조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그거와 유사하게 흉내내서 합성한 것이 이제 합성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그 면이나 말을 대신해서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섬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석유학 제품으로 화학 반응을 시켜서 합성한 합성 섬유가 되겠고요. 또 이제 천연 고무 대신에 SBR, BR, NBR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화학약품을 합성을 해가지고 합성 고무, 합성 고분자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타이어에는 SBR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SBR은 스타이렌 뷰타디엔 러버라고 해서 스타이렌이라는 화합물하고 뷰타디엔이라는 화합물을 이제 여러 개를 반응시켜서 실같이 이렇게 길게 고분자량을 가지도록 해서 고무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에는 TV의 케이스라든지 또는 뭐 책상이라든지 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무로 목재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목재를 대체해서 지금은 대부분 책걸상, 뭐 가전제품의 하우징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에는 이제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또 PVC, 우리가 염화 비닐 수지라고 부르는 이런 고분자들이 이제 플라스틱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고분자를 합성을 하다 보니까 합성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천연에 있는 고분자를 우리가 흉내를 냈었는데, 하다 보니까 천연에 없는 새로운 고분자가 이제 발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고분자 신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연에 없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대개 천연 고분자는 강도가 약하고 열에도 약한데, 고성능 고분자, 알루미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그런 이제 고분자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고강도 섬유 같은 소재들이 고성능 고분자에 쓰이고 있고, 이런 고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강철을 대신하는 또는 알루미늄을 대신하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대신 금속 소재에 비해서 비중이 5분의 1밖에 안 돼서 아주 가벼우면서도 강한 이제 그런
고분자 재료가 대두하게 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가령 전기를 안 통하는데 이 기능성 고분자는 고분자를 합성하다 보니까 전기를 통하는 고분자도 나오고 또 전기를 연결하면 빛이 나는 전기 발광 고분자도 나오고 또 공기 중에서 산소가 21%밖에 없는데 산소만 계속적으로 통과시켜서 산소 농도를 높게 해주는 산소 부화막이라고 하는 고분자도 나오고 이런 그 새로운 기능을 가진 고분자도 이제 발명이 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고분자 신소재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 고분자에는 고탄성 섬유라고 해서 알루미늄 정도의 탄성률. 보통 플라스틱이 우리 탄성률을 정량화해서 보면은 한 1기가파스칼 정도 되는 탄성률을 가졌는데 이 고탄성 섬유는 한 70기가파스칼. 그러니까 보통 섬유의 한 70배 정도 되는 그런 탄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듀 본사에서 케블라 섬유라고 해서 처음 생산을 했고 이제 이 섬유는 주로 방탄복 같은데 이제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방탄 의자나 방탄복, 헬리콥터의 방탄 좌석이나 또는 방탄복에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코롱에서도 이제 이 케블라 특허가 만료가 돼서 케블라에서도 저 한국 코롱에서도 생산하는데 이 강하다 해서 헤라클레스에서 따가지고 상품명이 헤라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가령 에폭시 수지하고 유리섬유나 탄소섬유를 복합을 시켜서 만든 고분자 복합체는 이제 강철 같은 그런 강도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강철을 대체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고성능 고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고분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고분자 분리막, 차단선 고분자, 흡수성 고분자, 또 전기 특성 고분자, 의료용 고분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가령 고분자 분리막 아까 말씀드린 기체 우리 공기 중에 산소 21% 있는 산소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산소 농도를 올리는 산소 부화막이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에 들어가는 역삼투막은 수돗물 속에 있는 부유물도 걸러내지만 박테리아도 걸러내서 물만 통과시키는 그런 이제 고분자 분리막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통과를 안 시키고 이제 차단을 하는 고분자가 있습니다. 이제 차단성 고분자인데 가령 산소를 차단하는 고분자는 우리 식품 포장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가령 소시지 포장하는 필름 같으면 바깥에서 산소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오랫동안 소시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그 우리 코카콜라를 넣는 그 페트 바틀이라고 하죠. 페트병이라고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병이라는 것이 CO2를 잘 통과를 안 시킵니다. CO2 차단성이 있어서 오래 있더라도 코카콜라 안에 있는 탄산가스가 밖으로 빠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그 신선한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재료입니다. 또 요새는 대부분 자동차의 그 가스탱, 휘발유 가솔린 탱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철판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대치가 돼서 이제 이 플라스틱을 하니까 플라스틱으로 가령 가솔린이 조금씩 스며 나온다 하면은 환경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가솔린 탱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은 가솔린을 차단하는 그런 성능을 가진 이제 플라스틱을 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기 무게 고분자 1g이 물을 한 1000g을 흡수한다든지 이런 물이나 오일을 잘 흡수하는 고분자. 요건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기 특성 고분자, 의료용 고분자도 3교시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